집 옮긴 한동훈, 부산 북갑의 만덕동으로 옮겼어요. 이사 가자마자 또 동네 주민을 만난 모습이 참 흥미로웠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니 예. 어떤 일로? 아, 저 여기 부산에 집 구했어요. 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부산은 한동훈이다. 잠깐. 예. 우리 다음에는 소주 잘 되면 소주 한잔 하고 못해도 한잔 하고. 아, 예, 좋아요. 아니 그게 이현성이가 잘못된 거를 예. 한동훈이 예. 살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밀어준다고.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산은 파워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한동훈이다. 고맙습니다. 그 몇 평짜리 아파트예요, 이사 간 데가? 아,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뭐 대단지의 한 아파트라고. 예, 대단지라고 하신 거 보면 그 만덕동에 이렇게 몇 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일 텐데 어쨌든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여기 오래 살 거다. 나는 오래 살 여기서 거다. 정치 시작해서 정치 끝을 여기서 할 거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거주용이죠. 무슨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다르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1가구 1주택 이게 이어야만 하죠. 이어야만 하는 그 뭐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서울의 집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뭐 이런 얘기도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하셨어요. 그 진행자가 매수 의향이 있느냐 부산의 집을 향후에는 그럴 생각도 있다 한 거 보면 집 팔고 가시네? 뭐 가야죠. 예, 그런 의지까지 피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단점은 지나치게 부지런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정말 좋은 건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까지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는 건데도 전력 투구를 하더라. 제가 대학교 때 기억이 나는 건 저 과는 다르고 제가 2년 선배긴 한데 저는 행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보면 가장 먼저 와서 맡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류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저 자리에 가려면 몇 시에 나와야 되느냐. 그 재학 중에 막 사실 다 합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집중하는 그런 캐릭터 이런 느낌이 묻어나는데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리고 그 부인께서 진은정 예, 변호사죠. 예. 그분도 그 내려가서 저 선거운동 합니까? 남편 따라서? 저는 하실이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일단 그분이 큰 법무법인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휴가를 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뭐 활동할 수 있으라 보는데 일단 그 전에는 뭐 주말 정도에 이제 부산에 가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개가 되냐 마냐 배우자에 대해서 언론 노출이 있냐 없냐는데 저는 언론 노출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대구가 아니고 부산인가?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역시나 대구가 높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보수의 본산 대구를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방향과 잘 맞는 지역이 어디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차원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을 애초부터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면 비대위원장으로 23년 12월에 오셨는데 24년 1월에 부산 방문을 해요. 제가 그때 같이 갔거든요. 대변인이니까. 네. 그때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아요. 뭐 국제시장, 깡통시장 그쪽에서. 제가 그거를 보고 당시에 제가 윤 대통령하고도 그 똑같은 장소를 갔고 그 인파 규모나 이런 걸 다 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대위원장 왔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이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산에서 얻은 성과가 18석 중에 17석을 이겼잖아요. 예. 딱 한 곳 진대가 여기예요. 여기. 부산 북갑.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분투하지 않았으면은 부산에서 17대 1이라고 하는 결과는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할 무렵에는 뭐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가 80석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얻어낸 성과이고 그 못 가져온 한 석을 마저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명분도 있고 지금 또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열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열망. 그렇죠.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든 이래로 그렇죠. 사실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중심에 선 적은 없잖아요. 본인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할 때도 그 제명당한 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79년 그 유신체제에서의 국회 제명과도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결국은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앞으로 오랫동안 부산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부산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부산에 대한 기질 어떻습니까? 이 두 분, 그 사람과 그 땅, 기질의 부합 같은 느낌. 저는 한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또 그분이 가진 기질이 뭐 부산 분들이 갖고 계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화끈하다? 화끈. 이것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대표가 외모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제가 아까 지나치게 부지런하다는 말씀 그것도 있는데요. 한 번은 그냥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결과 볼 때까지 가고 안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산 분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변인, 네. 부산 북갑 네. 3자 경쟁 구도인데 3월 28일 9일자 저기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 그 누가 나오지 않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두관으로 일단 상정해서 김두관 대 박민식, 전 국민의힘이죠. 한동훈 이 3자 대결을 했는데 네. 1등은 국민의힘의 박민식 전 의원입니다. 그렇죠. 24%.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두관 20.1%. 현재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동훈 무소속 19.2%인데 이게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오차 범위 꽤 큰 조사긴 하지만 그래도 3등입니다. 이거 특히 1녀 이하의 핸디캡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조사 결과는 700명에 대해서 ARS로 돌린 것이고 앞에 직함과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나온 결과라서 아 그것도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어느 당의 누구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여론조사는 더 정교한 또 정확한 또 숫자도 많은 표본이 많은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하정우 수석이 나오냐 아니면 뭐 박민식 후보가 공천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거와 진배 없이 거의 확정을 시키니까 다들 이렇게 좀 흩어지는 분위기예요. 자 일단 조국 대표는 다른 데로 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택 갔는데 이유가 난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나가면 한동훈 대 조국 구도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싫어하더라. 민주당이 싫어하다. 그 얘기는 민주당의 말을 빌어서 본인이 한동훈 대표랑 싸우고 싫다는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간 거고. 하정우 수석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출마하기가 그렇게 용이해 보이진 않아요. 본인의 출마 여부가 마치 붙잡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출마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분이 출마하면서 부산 북갑이 기존 뭐 총선에서의 어떤 선거 구도라든지 이런 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국민의힘이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건 좀 이따 말씀 주기로 하고 아무래도 데이터상으로는 부족해요. 뭐 객관적으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두분 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왜냐면은 일단 그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이 조사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긴 3.7%입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7.4%가 오차 범위잖아요. 그러면은 저 세 명의 후보는 사실은 전부 오차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이지 저런 경우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1, 2, 3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그렇죠. 하죠. 그 점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후보들을 보면은 김두관 후보는 아마 저기 못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그리 탐탁치 않아 하는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천은 안 해줄 것이다. 저 부산 북구갑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는 전재수 시장 후보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격이 되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박민식 전 의원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저게 일종의 실링 그러니까 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박민식 전 의원은 저 지역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고 총선 출마를 4번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인지되어 있고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봤고 겪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24%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은 윤곽이 나온 겁니다. 저 사람이 좋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북구의 유권자는 처음 경험해보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부산 북구를 처음 경험해보죠.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요소가 저 지역 유권자 중에서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은 전재수 후보에게 투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투표하는 교차 투표하는 유권자 그룹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 북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전재수를 뽑고 국회의원은 한동훈을 뽑으면 대권 후보 개념으로 양손에 떡을 들고 그렇죠. 대권 주자인 국회의원과 아이고. 자기 지역 출신인 부산시장까지 있으면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저 지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조사이고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레인지가 많이 열려 있고
왕가 사는 남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정우 수석을 바로 이제 내리꽂으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오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순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오는 과정이요. 이미 순탄하다고 평가내리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분이 가진 강점이 국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름이 유명 배우와 같은 거 빼고는 전문가 요거 하나가 있을 텐데 지금 하정우 수석이 방송활동 여러 번 하면서 본인의 이름 얼굴을 알리고는 있는데 전문가로 알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지망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명의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한 참모가 부산 자기 고향이라는 곳에 나온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강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권, 범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설왕설래를 만들어버렸어요.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당신 출마하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거다. 대통령은 이 시책을 국정과제 삼아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10개월 돼가지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청 간의 갈등이 이분을 중심으로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청 갈등. 예.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서 매끄럽게 출마하느냐. 저는 그 정도의 정치적 포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인다운 신선함이 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에게 판단을 의존하고 자아를 의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정치 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그 정서와 좀 거리가 있을 뿐더러 부산의 기질과도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뭐 최동원 투수가 했던 것처럼 정말 한국 시리즈 4번 선발 등판해서 본인이 정말 어깨가 빠지도록 투혼을 가지고 던져서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 하정우 그분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유심히 들어봤는데 대통령이 결정권을 당신한테 주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계속 청와대 있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엊그제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대통령은 하정우 수석이 남기를 바라는 게 거의 확실한 듯 보여요. 그런가요? 얼마 전에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업 중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안 된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한테 작업 거는 사람이라고 작업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에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많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불편함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 나온 거죠.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친명입니까라고 물어본 적도 있잖아요. 반명이에요. 반명이냐. 이런 청와대라고 딱 그렇게 또 이름에 청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갈등이 분명히 잠재해 있고 대통령 표정을 보세요.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대통령은 남아있길 바라고 또 뭐 업적 남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분이 정말 나쁜 거죠. 왜 당에서 나한테 자꾸 방해하느냐. 짚어봐야 될 것은 왜 하정우 수석의 등판론이 이렇게 설왕설래인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면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않아요. 청와대도 한 번에 오케이 하고 본인 출마 선언 했을 겁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라는 점이고 그러면 왜 하정우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환되느냐. 이 부산 북구 갑이라고 하는 선거구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이었잖아요. 네. 옆에 강서구하고 앞에서 두 개의 선거구가 있었던 건데 전재수 의원이 구청장 한 번 낙선하고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3번 내리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과거에 공천될 때 과정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경쟁다운 경쟁이 없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험지에서 본인이 3선 의원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렇다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즉 전재수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하정우 수석의 등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다른 인물을 찾기도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있다고선 치더라도 과연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만큼의 표를 얻을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체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